반도체 소자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density of states를 계산해보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카운트 하기 위해서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지, 즉 density of states를 구해서 거기다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곱한 다음에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 일렉트론을 카운트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density of states, 우리가 N이라고 그랬죠. density of states를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페이지 581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81. 어펜딕스 4번에 해당됩니다. 우리 저자는 이 density of states 구하는 거를 교과서 앞부분에 기술하지 아니하고, 혹시 재미없어 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이걸 어펜딕스로 끊어서 뒤에다가 첨부를 했는데, 반도체를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전문 분야의 서적을 더 읽고 또 연구 활동을 계속을 하려면 지금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질량이 m이고 에너지 E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레티스 컨스탄트가 A, B, C 인 크리스탈 내에 갇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X, Y, Z 3차원 스페이스에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A, B, C 인 격자 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전자의 웨이브 펑션은 psi는 x와 y와 z 함수일 테고, 얘는 exponential j k dot r 이렇게 쓸 수 있죠. 혹은 이걸 풀어 쓰게 되면 exponential j의 kx의 x, ky의 y, kz의 z 이렇게 쓰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 웨이브 펑션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A, B, C인 위치에 계속 연속이 되기 때문에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라는 게 성립이 되죠. periodic boundary condition. 그게 뭡니까?
psi xy z는 psi x 플러스 a y g와 같을 것이고 psi xy z는 psi y 대신에 b만큼 평이동한 것과 같을 것이고 psi xyz는 psi x, y, z 더하기 c 와 웨이브 펑션이 같아야만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1식, 2식, 3식 그럴까요? 그러면 1식으로부터 뭐 쭉 한번 다 쓸까요? 쓰게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exponential jkx x 더하기 jky y 더하기 jkz의 z는 exponential jkx의 x 더하기 a 더하기 jky y j jkz의 z 그러니까 뭐 얘랑은 지워지고 또 x 지워지고 x 지워지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exponential jkx의 a는 1이 돼요. 그죠? 따라서 kx는 a분의 2파이의 정수배가 되죠. 그죠? 여기서 L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2식, 3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exponential j k y b equal 1 exponential j k z의 c equal 1 뭐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ky도 b분의 2파이의 정수배 kz도 c분의 2파이의 정수배 여기서 mn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정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얻은 우리의 식 결과가 뭔가면 격자상수가 a, y축 방향으로 b, z축 방향으로 c 만큼 인 크리스탈 내에 전자가 갇혀 있을 적에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웨이브 벡터, 모멘텀 벡터 kx의 크기는 a분의 2파이의 정수배인 것들 또 y방향의 웨이브 벡터 ky는 b분의 2파이의 정수배인 것들 kz는 c분의 2파이의 정수배인 것들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kx, ky, kz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의 공간에 허용된 kx, ky, kz를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런 허용된 k 값들을 찍어 놓은 이 스페이스를 우리가 k 스페이스라 그러죠. k 스페이스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찍어 보면 x 방향으로는 a분의 2파이 가령 뭐 이게 a분의 2파이 a분의 4파이 저쪽 음의 방향으로 a분의 2파이의 마이너스 뭐 이런 a분의 2파이의 a분의 4파이의 마이너스 이 점이 찍히게 될 것이고 또 y축으로도 마찬가지로 b분의 2파이
C분의 2파이. 아유, sorry. B분의 4파이네요. 4파이. B분의 4파이. 그 다음에 여기도 C분의 2파이, C분의 4파이.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이건 지웁시다. 사이사이에 격자점들이 사이사이에 찍히겠죠. 그죠? 공간상에. 그죠? 그래서 kx, ky, kz 에는 c분의 2파이, b분의 2파이, 그 다음에 a분의 2파이로 만들어지는 격자점들이 찍히겠죠. 이렇게. 3차원적으로. 그죠? 이렇게 찍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찍혀있는 격자점만이 허용된 웨이브 벡터들 값이고 사이사이에는 k 값이 존재할 수 없는 허용되지 않은 k 값들의 분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만 허용된 k 값들이죠. 격자점에 있는 점들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K 스페이스에서 하나의 격자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미소 최적이 얼마인지를 보세요. 얼마입니까? 이 하나의 격자점을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K 스페이스 상의 최소 최적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 A분의 2파이, B분의 2파이, C분의 2파이 이런 직육면체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직육면체마다 이 직육면체를 들고 우리가 이동을 하면 각각의 이 직육면체 하나마다 이 격자점이 하나가 딱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격자점 하나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미소 최적의 최적은 미소 가장 인피니티즈만한 이 직육면체의 크기는 A분의 2파이, B분의 2파이, C분의 2파이로 만들어지는 최적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이 K 스페이스에서 여러분이 이런 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중심을 가운데 두고 어떤 반경을 갖는 구를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상상을. 그러면 이 구면 위에 있는 구의 표면상에 있는 K 값들, 구의 표면상에 있는 KX, KY, KZ의 궤적들은 서로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K 값들의 집합입니다. 맞나요? 왜 그렇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에너지는 EM분의 H바의 제곱의 K제곱을 알고 있죠. 그죠? 이게 3D로 확장이 되면 EM분의 H바의 제곱의 KX제곱, KY제곱, KG제곱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다시 쓰게 되면 KX 스퀘어, KY 스퀘어, KZ 스퀘어는 루트 EME 오버 H바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맞죠? 이게 뭡니까? 반경이 H바의 루트 EME인 9 스피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의 반경식이죠. 이 9의 반경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9의 반경이? 이 9의 반경이 얘가 H바분의 루트 EM 2예요. 반경이. 그죠? 그러니까 이 9의 표면에 있는 K 값들은 서로 동일한 에너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K 값들의 집합이에요. 맞습니까? 따라서 9의 표면의 KX, KY, KG는 동일 에너지를 갖는 K들의 집합이에요.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놈들의 집합이니까 얘를 갖다 우리가 constant energy surface라고 불러요. constant energy surface라고 해요. constant energy surface. 이게 constant energy surface라고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여러분이 얘를 우리가 지금 이 K 스페이스 상에서 지금 KX, KY, KG 상에 우리가 콘스탄트한 에너지 서피스를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요거보다 반경이 조금 더 큰
이런 constant 에너지 서피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에너지 E에 대응된 constant 에너지 서피스 라 하고, 만약에 얘는 에너지가 E 플러스 DE, 약간 큰 에너지에 대응된 에너지 서피스다 라고 한다면 요 안에 있는 요 구와 바깥에 있는 이 구 사이에 요 사이에 최적이 있겠죠? 껍데기, 구 껍데기, 이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여기 요거는 뭐예요? 바깥에 있는 구와 안에 있는 구 사이에 쉘이죠. 쉘이 되는 거죠. 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저기 아우터 스피어, 바깥에 있는 스피어와 이너 스피어, 바깥에 있는 구와 안에 있는 구 사이의 껍데기죠. 쉘. 최적 내의 kx, ky, kg 격자점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이렇게 저 속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허용된 격자점들, 그죠? 여기 격자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수를 우리가 카운트를 하면 이 각각의 격자점들이 뭐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에 대응이 되는 거니까 카운트한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E와 E 플러스 D 사이의 에너지 스테이트의 수를 계산하는 셈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여기에 지금 얘가 뭐예요? 아우터 쉘이고 얘가 아우터 쉘이고 이게 이너 쉘이죠. 그 사이에 에너지 스테이트의 수를 계산하면서 하는 것이 돼요. 1대1 커리스폰던스 한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에너지 레벨 2와 E 플러스 D 사이에 에너지 스테이트의 수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뭐죠? 이게 density of state잖아요.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는 대신에 우리가 수학에서 매핑의 개념이죠. 매핑. 이거를 에너지 도메인에서 계산하는 대신에 K 스페이스로 와가지고 여기에
바깥에 있는 구와 안에 있는 구 사이에 이 껍데기에 K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카운트하면 대신 계산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수학적인 테크닉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n k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3라고 붙였습니다. 는 델타 L, 델타 M, 델타 N X와 Y와 G 방향의 단위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마다 한 개씩 있을 테니까 미소 최적은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서 본 것처럼 a분의 2파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네. 쓰지 말고 그래서 쉘 속의 격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쉘의 최적, 이 최적을 격자점 하나의 단위 최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격자점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전체 껍데기의 최적은 우리가 알고 있죠? 4파이 k제곱, 이게 표면적이고 곱하기 dk가 될 거고, 이게 쉘의 껍데기의 최적이 되겠죠. 4파이 제곱 표면적 곱하기 dk 될 것이고, 요 적재점 하나마다의 단위 최적, 얘는 얼마가 돼요? 얘는 a분의 2파이 b분의 2파이 c분의 2파이, 얘가 각 한 개의 격자점을 둘러싸는 직육면체의 최적이 될 것이고, 그죠? 우리가 만약에 단위를 단위 최적 땅으로 하게 되면 유닛 셀의 최적 A, B, C로 나눈 값을 취해야 될 것이고, 하나의 K 값에 대해서 두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에너지 E와 E 플러스 D 사이의 에너지 스테이트의 개수, 즉 density of states에다가 D를 곱한 게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n이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4파이니까 그리고 요거 얘랑 곱하면 8파이 3승이에요. 8파이 3승이고 이건 4파이, 이게 8파이가 되네. 8파이 3승을 8파이로 나누면 파이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파이 제곱분의 k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파이 제곱분의 k 제곱.
그죠? 파이 제곱분의 k 제곱. 파이 제곱분의 그죠? 파이 제곱분의 k 제곱을 dk de 이렇게 주면 되네. 맞나요? 그러면 n이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에너지는 EM분의 H제곱 K제곱이니까 D2를 DK로 미분하게 되면 M분의 H제곱에 M분의 H제곱이죠. 에 K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density of states는 파이 제곱분의 k 제곱 에다가 이걸 뒤집어서 곱해야 되겠네요. k의 m 이렇게 되죠. 그럼 파이 제곱 h 파이 제곱에 m의 k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k는 뭐로 쓸 수 있어요? 루트 2m2를 h바로 나눈 거죠?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이 밑에 쓸까요? 그러면 이거를 2 파이 제곱으로 분의 1로 묶으면은 여기다 2를 곱했으니까 위에다도 2를 곱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2에 h바의 3승에 그러면 여기다 다시 m의 루트 2m의 루트 2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맞나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여기다 한번 그대로 쓸까요? n2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2파이 제곱 분의 1에다가 h바의 3승에 뭐예요? 그대로 한번 더 쓰는 거예요. 2m의 루트 2m 루트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다시 쓰게 되면 2파이 제곱 분의 1에 괄호 열고 h바의 제곱에 2분의 3승 그러면은 2의 m 이렇게 쓰면 되죠. 왜? 루트 2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를 컨덕션 밴드 엣저라고 그러고 여기를 밸런스 밴드 엣저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의 density of states N2를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소위 기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 컨덕션 밴드에서의 density of states는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죠? N2는 2파이 제곱분의 1에 h파이 제곱에 2m 2분의 3승에 기준이 되니까 2 마이너스 2c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매스를 이펙티브 매스를 써야 되겠죠. 이펙티브 매스를 쓰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전자 컨덕션 밴드에 있는 캐리어는 전자니까 이펙티브 매스를
이펙티브 매스인데 전자 이펙티브 매스다. 그래서 mn 스타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mn 스타. 오케이. 마찬가지로 밸런스 밴드에서 전공의 density of states n e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서 똑같죠?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나올 거예요? 2파이 제곱분의 1에 h 바의 3승의 제곱에 제곱에 2m 2분의 3승의 2v 빼기 2. 이번에는 여기가 기준이니까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에너지 축이니까 그죠? 2에서 2v에서 2를 빼야 되겠죠. 이런 표현 수학식 표현이 맞죠. 그리고 전공의 effective mass를 mp라고 씁니다. p mp. 그래서 다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이제 density of states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있는지 이 전자의 개수를 카운트하고 싶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전자의 개수는 인테그레이션 이 C에서 무한대까지 N, E를 포미디락 함수 곱해서 적분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대로 쓰면 돼요. 인테그레이션 이 C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파이 제곱 분의 1에 h 파이 제곱에 2mn effective mass 2분의 3승의 루트 2 마이너스 2c 곱하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2 빼기 2f 지저분하네요. 다시 한번 쓸게요. 곱하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2 마이너스 2f kt 분의 1을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한 거 별거 없어요. 지금 방금 계산한 density of states에다가 포미디락 distribution function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 구간이 EC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겠다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이 적분을 볼 것 같으면 뭐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상수니까 앞으로 뺍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개수를 구하려면 2파이 제곱분의 1에 h파이 제곱에 2m n effective mass 2분의 3승 이건 앞으로 빼고 적분을 이 C에서 무한대까지 exponential kt분의 2-2f 에다가 루트 2-2c를 적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적분은 이거죠. 이게 적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적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approximation을 합니다. approximation. 이 approximation을 너무나도 유명한 볼츠만 approximation이라고 그래요. 볼츠만 approximation. 잘 알아두세요. 볼츠만 approximation. 볼츠만 approximation이라는 게 뭐냐 하면 Fermi-Dirac statistics가 볼츠만 statistics로 바뀌는 approximation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자 에너지 레벨 E가 점유될 확률이 Fermi-Dirac distribution function인데 이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Fermi-Dirac distribution function 대신에 볼츠만의 distribution function을 으로 approximation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볼츠만 approximation입니다. 어떨 때 이런 approximation을 할 수 있는가 하면 EC 빼기 EF 의 절대값. 이게 뭐예요? 컨덕션 밴드 엣지와 포밀 레벨 사이의 간격이죠. 간격. E much greater than several KT 인 경우 볼츠만 approximation을 하게 됩니다. 볼츠만 distribution function을 써도 무방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컨덕션 밴드 엣지가 여기 있고 여기 밸런스 밴드 엣지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만약에 N-타입 세미컨덕터 같으면 포밀 레벨이 컨덕션 밴드 근처에 있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얘기하는 선생님이 얘기한 이 조건이 뭔가면 EC 빼기 EF가 EC 빼기 EF 요 간격이죠? 요 간격. 요 간격이 several KT 보다 훨씬 크다. 라면 우리는 당연히 만약에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E 빼기 EF도 역시 KT보다 커요. 왜 그래? 우리는 적분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적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 레벨. 이게 지금 E잖아요. E. 그죠? 이 간격과 이 간격이 KT보다 크다면 어떤 의미의 E와 여기 사이의 간격은 물론 KT보다 크죠. 그죠? 그럼 E 빼기 EF가 KT보다 충분히 크면 several이니까 서너 배 이상 크면 이 익스포넨셜 항에서 분자가 KT보다 several만큼 E의 익스포넨셜 3, 4, 5 이런 정도만큼 크다는 얘기죠. 지수함수적으로 익스포넨셜 3, 4, 5 several이 되면 익스포넨셜은 뭘 향해서 가요? 익스포넨셜 한 4만 돼도 이게 얼마로 가요? 엄청 커요? 무한대로 가요. 그죠? 그죠? 굉장히 큰 값이 가세요. 그럼 1에다가 이걸 더해봐야 1 더 하나만 하죠. 이게 훨씬 큰 값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볼츠만 어프로시메이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E 마이너스 EF KT분의 1이라는 Fermi-Dirac distribution function을
approximately 얘를 무시해버리고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exponential kt분의 2 빼기 EF로 approximation을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볼츠만 approximation이에요. only if 어떤 경우에 EC 빼기 EF가 much greater than several 수 KT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죠? 됐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EC 빼기 EF가 several KT 이상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 학생들이 영리한 학생들은 이미 간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이게 지금 N타입이라고 했죠?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N타입 세미컨덕터의 포밀 레벨은 컨덕션 밴드 근방에 이렇게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컨덕션 밴드 근방에 있어야만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컨덕션 밴드로 올라와서 여기 전자가 많아지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도핑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인지 생각이 떠오릅니까? 도핑을 많이 했다. 다이아몬드 레티스에 N형 불순물, 이건 뭐죠? 그룹 5족이죠? 5족의 비소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많이 집어넣으면 여기 생기는 전자의 양이 많아지나요? 많아지죠? 왜? 세제곱센티미터당 도핑을 많이 하면 그 증가된 도우펀트들이 다 최외곽 전자 하나씩을 다 내놓을 테니까 전기의 전도에 기여할 수 있는, 돌아다닐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모바일한 일렉트론의 개수, 즉 아이오나이즈드 된 일렉트론의 개수, 어려운 말로 얘기해서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온 전자, 도너 레벨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온 이 전자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포밀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가까워야 쉽게 올라오니까. 그죠? 그래야 많아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진리를 또 하나 터득을 하게 돼요. 아하, N타입 실리콘에서 여러분이 도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포밀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달라붙게 된다. 가까워지겠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도핑을 하나도 안 했다. 도핑을 안 했다는 건 뭐죠? 인트린직 세미컨덕터가 된 거죠. 인트린직 세미컨덕터가 되면 포밀 레벨이 어떻게 돼요? 밴드갭의 중앙으로 와요. N타입 도핑을 하면 포밀 레벨이 어디로 가요? 조금씩 위로 올라가더니 올라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도핑을 많이 하면, 엄청 많이 하면 올라가가지고 어디 가서 붙어요? 컨덕션 밴드에 척하니 아주 근방에 와서 이렇게 붙게 돼요.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도핑을 하나도 안 한 세미컨덕터, 인트린직 세미컨덕터, 포밀 레벨이 어디 있다고요? 밴드갭의 중앙에 있습니다. N타입 도우펀트를 집어넣어요. 포밀 레벨이 어디 생겨요? 밴드갭의 중앙보다 위에 이렇게 생깁니다. 도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중앙에 위에 생기는 이 포밀 레벨이 조금씩 더 올라가가지고 컨덕션 밴드에 들러붙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얘기한 이 볼츠만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기 위한 조건은 뭔가면 N타입 도핑을 하기는 하되 도핑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충분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컨덕션 밴드와
4밀 레벨 사이의 요 간격이 several KT보다도 작게 들러붙게 되지 않고 충분히 several KT 이상 벌어져질 수 있는 간격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좀 여유 있게 덜 도핑을 했을 때 포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미컨덕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non-degenerate semiconductor라 그래요. non-degenerated semiconductor 그래요. non-degenerated semiconductor가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도핑을 지나치게 많이 heavily라 그러죠. 우리가 heavily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EC 빼기 EF가 충분히 several KT 이상만큼 간격이 확보된 세미컨덕터죠. N-타입 확보된 세미컨덕터를 non-degenerated 된 세미컨덕터라고 그러고 세미컨덕터가 non-degenerate일 적에 우리는 볼츠만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똑같은 이야기가 P타입 세미컨덕터에도 적용이 됩니다. P타입 세미컨덕터에 P타입 도펀트 뭐죠? 붕소죠? 붕소를 너무나 많이 도핑을 하게 되면 P타입이니까 포밀 레벨이 어디 있게 돼요? 밴드갭의 중앙에 밑에 있게 되는데 너무 도핑을 많이 하게 되면 이 포밀 레벨이 밸런스 밴드에 들러붙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 간격이 several KT 이상 이게 충분히 벌어지면 이 P타입 세미컨덕터는 디제너레이트가 되지 않은 세미컨덕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non-degenerate 된 세미컨덕터라 그래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볼츠만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볼츠만 어프록시메이션을 내가 적용을 하게 되면 적분이 비교적 쉬워져요. 여기다가 인테그레이션 EC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이 분모가 분자로 올라가 가지고 루트 E-EC의 익스포넨셜 KT의 E-EF의 DF, D 이런 적분이 되죠. 그래서 요걸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적분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